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나임을 활용한 지오스페이셜 시각화 및 시각화 분석의 첫 번째 파트입니다. 이번 지오스페이셜 분석은 총 2개의 챕터로 나뉘며 이번 실습은 첫 번째 지오스페이셜의 입문 과정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공간 정보가 있는 데이터를 탐색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번 실습은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 누구나 잘 따라오실 수 있게 쉽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오스페이셜은 쉽게 설명하자면 지리공간 데이터를 활용하여 데이터의 패턴과 추세, 규모, 분포 등을 시각적으로 파악하는 분석 방식을 의미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GIS 분석을 하게 되면 파이썬을 활용하거나 QGIS를 많이들 사용하실 텐데요. 저희는 노코드, 로우코드 기반인 나임을 활용하여 아주 쉽고 간단하게 지도 시각화 및 공간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용할 메인 데이터는 케글에서 수집하였으나 케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의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몇 가지 정보가 담긴 데이터를 잘레시아 자체적으로 수집 및 생성하였습니다. 실습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는 잘레시아 블로그에 업데이트 해두었으니 하단의 더보기란을 확인하고 데이터를 다운로드하여 실습을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실습에서는 지오스페이셜 익스텐션을 꼭 설치해야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보기란에서 설치 방법을 확인하여 설치를 진행하시고 실습을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실습에 사용하게 될 나임 어널리스 플랫폼의 버전은 5.4.3입니다. 이번 실습의 아젠다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를 나임 어널리스 플랫폼에서 불러오고 불러온 데이터의 기본 정보를 탐색합니다. 두 번째, 영문으로 되어 있는 컬럼을 한글로 변경하고 결측치 등을 처리해 줍니다. 세 번째, 그룹 파일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집계하고 시각화 지표를 만들어 데이터를 탐색합니다. 네 번째, 이번 실습의 메인인 지도 기반 시각화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모든 시각화 과정을 마치면 시각화에 사용하였던 노드를 컴포넌트로 묶어서 리포트 형태로 생성할 예정입니다. 이제 이번 실습에서 진행하게 될 아젠다에 대한 설명이 끝났으니 데이터를 다 준비해 주시고 나임 어널리스 플랫폼을 실행해 주도록 합니다. 원활한 실습을 위해 다음과 같이 노드 연결을 먼저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실습에서 활용하게 될 데이터는 발전소 또는 발전 플랜트라고 불리며 전력을 생성하는 산업시설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는 데이터입니다. CSV 리더를 통해서 데이터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설정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브라우저를 클릭해서 데이터의 경로를 잡아주시면 하단에 데이터를 프리뷰 형태로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불러와졌다면 OK 버튼을 눌러서 실행해 주도록 합니다. 실행 버튼은 위쪽에 이렇게 생긴 화살표 모양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노드가 정상적으로 실행되면서 초록불로 바뀌었고요. 지금 데이터가 불러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불러진 데이터를 탐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탐색은 노드 모니터를 먼저 봐주시면 됩니다. 노드 모니터에는 왼쪽에 로우 그리고 컬럼의 정보가 나타났고요. 데이터는 총 34,936개, 컬럼은 19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테이블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데이터 창을 켜주도록 합니다.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우선적으로 보이는 것은 미싱 밸류, 결측치가 지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정보와 발전소의 이름, 그리고 발전 용량, 그리고 위경도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요 연료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네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보면 대륙에 대한 정보와 그리고 지오메트리까지 확인이 되는 위치 정보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데이터를 탐색을 하였는데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데이터 탐색이 더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돋보기를 눌러주시거나 필터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또 한 번 더 확인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데이터 탐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노드 모니터에서 오른쪽에 있는 스태틱스를 눌러줄 건데요. 스태틱스는 데이터의 정보, 컬럼 정보, 데이터 타입, 미싱 밸류, 그 다음에 유니크 값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최소값과 최대값, 주기값도 확인할 수 있는 기초 통계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데이터 탐색이 다 마쳤다면 다시 테이블로 돌아와서 우리가 지금 사용해야 되는 데이터가 지금 영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컬럼 리네임이라는 노드를 활용해서 컬럼 이름을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컬럼 리네이머의 왼쪽에 있는 설정 버튼을 클릭해 주도록 합니다. 자, 이제 여기 컨트리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확하게 국가 코드로 변경해 주시고 컨트리 롱 같은 경우에는 국가명으로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Add 컬럼을 눌러서 하나씩 다 한글명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한글 컬럼 정보는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컬럼명을 다 한글로 바꿔준 후에 OK 버튼을 눌러서 실행해 주도록 합니다. 이제 노드 모니터에서 데이터의 컬럼이 바뀐 것을 즉각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넘버 투 스트링을 활용해서 숫자열에서 문자열로 바꿔주도록 할 건데요. 여기 가동 시작일로 되어 있는 컬럼이 지금 문자열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숫자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 시작일을 문자열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넘버 투 스트링의 옵션을 클릭해 주시면 오른쪽에 include라고 숫자열에 해당되는 컬럼이 다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include는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컬럼을 선택해 주는 거라 사용하지 않는 컬럼은 왼쪽에 exclude로 넘겨 주셔야 됩니다. 저희는 가동 시작일을 문자열로 바꿔줄 거기 때문에 가동 시작일을 제외하고 다 exclude로 넘겨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이 완료가 되었으면 OK 버튼을 눌러서 실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가동 시작일이 숫자였는데 이제 스트링으로 바뀌게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미싱 밸류를 처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싱 밸류 컬럼 필터 같은 경우는 걸쭉치가 많은 컬럼을 제거해 주는 노드입니다. 그래서 옵션을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선택한 미싱 밸류가 있는 컬럼을 리스트를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옵션을 좀 선택을 할 건데요. 여기 이 세 번째 옵션은 70% 이상의 미싱 밸류, 즉 결측치가 있으면 이 컬럼을 삭제해 주겠다라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70%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지우기 때문에 입력을 70이라고 입력하신 후 실행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미싱 밸류 컬럼 필터를 사용하니까 데이터 컬럼의 수가 확실히 줄어든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원래는 컬럼이 19개에서 미싱 밸류 컬럼 필터를 지나니까 컬럼이 총 15개로 줄어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뜻은 미싱 밸류, 즉 결측치가 이 컬럼의 70%에 해당되는 컬럼이 약 4개 정도가 있었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싱 밸류 컬럼 필터를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미싱 밸류가 보이는 컬럼이 지금 몇 가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컬럼 단위, 데이터 전체 단위에서의 삭제가 아니라 상세한 미싱 밸류 처리를 위해서는 미싱 밸류 노드를 사용하여 컬럼별로 좀 상세하게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미싱 밸류 노드를 이제 실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탭인 컬럼 세팅으로 넘어오셔서 우리가 처리해야 될 가동시작일 발전소 소유주 2021년 추정 발전량을 결측치 처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가동시작일 발전소 소유주는 스트링 형태이기 때문에 픽스 밸류로 해서 널이라고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021년 추정 발전량 같은 경우에는 숫자열이기 때문에 픽스 밸류를 선택하시고 0이라는 숫자를 입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설정이 완료되었으면 이제 실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동 시작일 발전 소유주에는 널이라는 값이 잘 들어와 있고 2021년 추정 발전량의 경우에는 미싱 밸류들이 0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 전처리까지 마쳤으니 이제 그룹 바이, 솔터, 바 차트를 활용해서 데이터 집계와 바 차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를 선택을 하실 건데요. 이제 대륙별로 이제 어떤 대륙이 가장 발전 용량이 많은지 이런 것들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바이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그룹에는 대륙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매뉴얼 어그리제이션 같은 경우는 발전 용량을 선택하시고 평균 값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모든 설정이 완료가 되었으면 OK 버튼을 눌러서 이제 데이터 집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대륙별로 발전 용량의 평균이 지금 나타났는데요. 남극은 3.8, 그 다음에 북아메리카는 128.352 이렇게 뜨고 있네요. 자, 바 차트를 그리기 전에 약간 솔팅된 상태로 이제 보면은 조금 더 시각적으로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솔터라는 노드를 활용을 할 거고요. 바 차트는 이제 X축이 문자열이기 때문에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솔터라는 노드를 활용해서 조금 가나다 순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보고 싶은 발전 용량의 솔터 기준으로 볼 수 있게끔 솔터 노드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터 노드를 이제 옵션을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솔터, 정렬해줄 이제 컬럼을 저는 발전 용량으로 클릭을 해주었고요. 그 다음에 오름차순을 할지 내림차순을 할지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오름차순을 선택해 주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설정이 완료가 되었으면 OK 버튼 눌러서 실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남극부터 아시아까지 이렇게 발전 용량별로 솔팅이 잘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바 차트로 넘어가서 바로 차트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테고리 디멘션 같은 경우에는 X축을 대륙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집계를 앞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집계 선택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include에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발전 용량의 평균값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희는 이제 바로 Save Execute를 눌러서 바로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약간 미리 보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차트가 나왔는데요. 저랑 지금 약간 차트가 다르게 나오시는 분들은 여기 밑에 옵션에서 약간 상세한 옵션들을 진행을 하셔서 저랑 똑같이 맞추실 수 있으니 요거 카테고리 밸류를 클릭하신 다음에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남극부터 남아메리카, 유럽 이렇게 순차적으로 평균을 확인하실 수 있고 약간 이 차트를 봐서 느끼는 게 약간 남극보다는 아시아, 아프리카 쪽이 조금 더 발전 용량이 많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다 만들었으니 이제 두 번째로 지도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좀 뿌려 볼 건데요. 이제 그룹 바이도 동일하게 해주시면 되는데 조금 더 옵션이 좀 달라집니다. 여기에 대륙 정보와 위도 경도를 같이 넣어주시면 되시고 매뉴얼 어그리제이션도 똑같이 앞에서 한 것과 똑같이 동일하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실행해 주시면 남극의 대륙 위도 경도, 남아메리카의 대륙 위도 경도가 나타나고 발전 용량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경도를 이제
지오메트리로 변경을 해줄 건데요. 이것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미 위도, 경도에 대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 입력을 하면은 지오메트리로 자동으로 변환이 됩니다. 이것도 클릭 기반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습니다. 자, 이 노드를 우리가 설정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위쪽에 보면은 위도를 선택하는 경우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경도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의 어떤 GIS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지오메트리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선택이 완료가 되어 있으면 OK 버튼 눌러서 실행해 주시면 되시고요. 자, 이제 옆에 자동적으로 지오메트리의 결과값이 찍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컬러 매니저라는 노드를 활용해서 여기 발전 용량의 평균에 약간 색깔을 입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선택할 컬럼을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색깔이 지정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행이 완료가 되면 발전 용량의 평균값에 색깔별로 입력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대륙별로 얼만큼의 발전 용량이 있는지 좀 쉽게 보기 위해서는 지도에다가 좀 뿌려보면 좀 한눈에 쉽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도와줄 수 있는 노드가 바로 지오스페이셜 뷰라는 노드입니다. 이 노드를 한번 옵션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맨 위에는 지오메트리 컬럼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앞에서 지오메트리 선정을 해 주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어떤 애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는데, 이 상태로 한번 실행을 하기 전에 이 밑에 사이즈 세팅이 있어요. 그래서 마커 사이즈, 즉 발전 용량이 크면 클수록 어떤 표현해 줘야 되는 범주가 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요 밑에 같은 경우는 마커, 오른쪽에 얘네들이 약간 범례 같은 거를 보실 수 있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팅을 다 완료되었으니 여기에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ave and Execute를 눌러주십니다. 자, 이렇게 대륙마다 약간 원형으로 생겨서 약간 범주형처럼 보실 수 있게끔 어떤 지도형 데이터가 지금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아시아 같은 경우는 아시아 범주에서 가장 큰 원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남극 같은 경우에 가장 작았기 때문에 가장 작은 이런 포인트 점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데이터 전처리와 그 다음에 바 차트, 그 다음에 공간 지도, 세계 지도에 데이터를 뿌려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진행을 해보았고요. 데이터를 불러와서 간단한 전처리를 하고 집계를 진행하고 솔터도 하고 지오메트리로도 변경하고 그 다음에 바 차트도 만들어 보고 공간에 지도 정보에다가 데이터를 뿌려서 어디가 가장 많은 발전량을 만든 대륙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지오스페이셜 분석을 활용해서 지도 시각화 및 공간 분석을 좀 간단하게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오늘 실습은 어떠셨나요? 매월 잘레시아에서 나임 오프라인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교육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나임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응용된 지오스페이셜 분석 응용 방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